네, 오늘도 평화롭지 않은 베트남 같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틀 전에 일어났어요. 베트남이 아주 발칵 뒤집혀졌는데, 사건이 일어난 곳은 당락이라는 지역이고요. 당락의 부온마투못이라는 시골 동네예요. 커피 주산지이기도 하죠.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일어난 일이라서 베트남 국민들의 충격이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이 얘기들 하느라고 난리예요.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응엔 남 나이돈, 예, 1988년생 37살 남자고요. 이 친구가 사실혼 관계 아내 호아 씨와 함께 살았었고 둘 사이에 3살짜리 딸이 있었고요. 이웃들이 판단하기로는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막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웃들은 가족 다툼이 좀 자주 일어났었고 주변에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가정들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해요. 만 감지하고 이 호아와 사실혼 관계였지만 살림을 같이 한 건 아니고 가끔 방문하거나 머무르는 형태였다. 일단 또한은 1988년생으로 전과가 많았어요. 절도, 재물손괴, 폭력, 마약, 그리고 직장도 없었고 사건 정황을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별거를 한 것 같죠. 뭐 종국에는 결국 같이 살지 않았었고 사건 당일 이제 아내 화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고 3살 딸도 같이 살고 있었고 장모님 그리고 화의 동생 그리고 화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13살 아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화도 이제 재혼, 사실혼이지만 재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족의 입장에서는 뚜원이 트러블 메이커죠. 마약을 하고 절도를 하고 물건을 때려 부수고 이런 맨날 사고만 치는 천덕꾸러기였던 거죠. 또 가족들에게 칼을 들고 협박했다는 말도 있었고요.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장모님도 처가 식구도 이제 전부 무시하게 되겠죠. 또 마약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얼굴 보면 좀 느껴지시죠? 사진 보시면. 가족 입장에서는 아이들 위해서라도 이제 마약 사범과 격리하고 싶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또 하나 입장에서는 나는 남자니까 여자가 내 곁에 있어야 된다 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가족들이 날 인정하고 아이도 보게 해달라 요청을 했었고 그러나 가족들이 계속 문을 닫고 전화도 안 받으니까 그럴 때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경멸했습니다. 분노와 열등감이 폭발을 한 거죠. 사건이 일어나기 10일 전부터 무시당했다, 딸을 못 본다 등의 이유로 주변에 불만을 제기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또한은 범행을 결심합니다. 사건 직전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베트남도 마약 문제가 심각한데요. 시골로 갈수록 마약의 사각지대화가 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마을에 한두 명씩은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결국 또한은 처갓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소란을 피우니까 화의 남동생이 화가 나서 문을 열었겠죠. 그 즉시 또한은 칼과 망치로 무자비하게 화의 남동생을 공격했고 길가로 끌고 나가서 또 공격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어요. 이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화와 장모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화의 13살 아들은 가슴 오른쪽에 칼을 맞았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웃 친구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 13살 아들의 친구도 정말 용감한 게 이 피범벅이 된 화의 아들을 숨겨줬어요. 또한이 문을 두드리면서 협박했지만 친구는 목숨을 걸고 화의 아들을 지켜줬죠. 참 가상하기도 하고 그 용기가 참 대단하죠. 피해를 입지 않은 가족이 한 명 있었는데 또한과 하 사이에 낳은 3살박이 딸뿐이었습니다. 3명을 죽이고도 집에 들어가서 호련히 몸을 씻고 짐을 정리하고 가족들의 휴대폰을 챙기고 오토바이를 훔쳐서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도주하면서 여자로 위장을 하는데요. 베트남 여자들이 햇빛이 많이 날 때 입는 차양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긴 스커트 형태의 우비같이 생긴 차양복인데 이런 차양복을 빼서 입고 도주하죠. 체구가 작았던 것 같아요. 도주하던 과정에서 제3의 한 여성과 마주치는데요. 이 여성이 SH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어요. 잘 아시죠? 베트남에서 가장 비싸고 부자들만 탄다는 오토바이죠. 이걸 강탈하는데 이 여성이 침착하게 잘 대응을 했어요. 또한이 목에 칼을 대고 오토바이를 줘라, 안 그러면 죽인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여성이 침착하게 알았어 하면서 내려줄게 하면서 시간을 벌고 범인이 오토바이 타자 오토바이 흔들어서 가방과 휴대폰이 떨어뜨리도록 했고 범인을 밀치고 손에 있던 쇠막대기를 뺏어서 2번 때렸다고 해요. 근데 또는 결국 뭐 남자니까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이 여성은 그 와중에 다리에 5번을 꼬매는 부상을 입어요. 차량은 당연히 피해자의 신고로 수배가 되었고요. 결국 몇 시간 만인 범행 다음날 부온마트곳의 외곽지역에서 이 공안의 추적망에 포착이 되었고 별다른 저항 없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또한이 붙잡힐 당시에 범행에 사용된 칼과 망치 그리고 하얀 가루 여러 봉지가 발견되었어요.
마약류죠. 주변 사람들은 뚜원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가끔 위협적인 말을 사용했지만 실제로 이 정도까지 일을 벌일 줄은 몰랐다라고 반응을 했고요. 심지어 가까운 친구조차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재판에 회부되진 않았지만 통상 베트남 형법에서 2명 이상 살해를 하고 재산 강탈을 하고 또 3자의 오토바이를 강도하려고 했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뚜원이 붙잡힐 때 그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딸을 만나는 것도 막았다. 나는 질투와 분노로 눈이 멀었다. 이 사건은 지금 베트남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뚜원과 화해 3살 난 딸은 아직도 울고 있다고 해요. 이 아이는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요즘 베트남도 이런 참혹한 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의 이런 변화가 우려스럽다고 말합니다. 한국도 묻지마 범죄, 데이트 살인들의 잔혹함이 정도를 더하고 있죠. 세상이 점점 각박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영상을 만들면서 착잡한 마음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각지에서 사랑과 관용과 용서를 실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압니다. 좀 더 좋은 세상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